안녕하세요. 요점만 정확하게 합격까지 빠르게 마페 NCS 연구소 강사 이민지입니다. 자, 오늘 저랑 함께 하실 영역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여러분. 의사소통 능력은요,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지만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NCS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정의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의사소통이란 두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의 전달과 상호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해서 정보, 감정, 사상, 의견 등을 전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의사표현 부분 아닐까요? 당연히. 여러분께서 기업을 지원하시기 전에 쓰는 자기소개서도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쓰시고 필기시험을 본 다음에 보는 면접도요, 여러분. 그리고 취업하고 나서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부분이 사실은 의사소통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의사소통 부분은 반드시 숙지를 해주고 가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NCS에서는 의사소통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NCS에서는 의사소통을 크게 구두와 문서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고 있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선택도가 높은 영역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하위 항목을 살펴볼 건데요. 총 5가지의 하위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문서 이해 능력, 문서 작성 능력, 경청 능력, 의사표현, 기초 외국어 능력까지 있습니다. 자, 문서 이해 능력과 문서 작성 능력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서 부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경청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은요. 구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마지막 이 기초 외국어 능력은 뭐냐? 여러분, 이거는 문서와 구두가 모두 포함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이해 능력이란 문서 작성과 당연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문서를 읽고 이해하는 부분이 바로 문서 이해 능력이죠. 따라서 문서의 종류와 양식에 따른 핵심 내용을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기업마다 사실은 사용하는 문서가 종류가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하나로 요약해서 딱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마페 교재와 NCS 매뉴얼에는요. 문서를 총 8개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8개의 문서의 종류를 기본적으로 알아서 그 내용에 따른 핵심 내용이 어디에 나오고 어떨 때 쓰는 문서인지를 숙지를 해주시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훨씬 시간을 단축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서 작성 능력이란 이 부분도 당연히 문서 이해 능력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죠. 문서 작성에 따른 문제, 문서를 작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여러분? 네, 맞춤법 아닐까요, 사실? 이 문서 작성 능력은 회사 업무에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여러분께서 메신저를 할 때나 메일을 주고받을 때처럼 맞춤법을 파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당연히 맞춤법 관련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서를 시각화하는 작성, 문장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쓸 건지 또한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까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경청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은 묶어서 구두 부분인데요, 여러분. 자, 경청 능력은 당연히 경청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말하는 게 어떤 내용이고 내가 그 내용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거죠. 개념과 방법, 기본적으로 지시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경청이고요. 또한 고객의 대응까지 포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내부 고객이라는 건 직장 동료나 직장 상사를 의미합니다. 그다음 시사적인 지문을 제시해서 그 시사적인 지문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이 뭔지까지 파악하는 걸 포함합니다. 사실 구두적인 부분은요, 여러분 시험을 보실 때 듣기 평가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이 말로써 테스트를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가 당연히 지문으로 출제가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반응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지문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일 건지 보기에서 고르시는 문제도 출제되는 경향입니다. 자, 의사표현 능력은요, 또 경청 능력과 연결이 되고요. 경청 자세, 그다음 경청과 사실은 구분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말하는 방식과 의사표현 시 필요한 제스처, 적당한 어휘나 적절한 문맥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의사표현 능력은 물론 필기시험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지만
기업 내에서는 의사표현 부분을 면접 부분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지, 적당한 어휘와 적당한 문장을 사용하는지를 면접 부분에서 보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초 외국어 능력입니다. 기초 외국어 능력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외국어라니. 그럼 내가 이 영어를 다시 배워야 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중학교 수준의 영어만 알고 계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요, 직무 수행자로서 외국어 능력 향상의 의미와 방법, 외국어 어휘나 문법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 여러분 파악하고 가시면 됩니다. 따로 외국어를 학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어로 된 간단한 문장에 제시된 문장을 보고 그 부분에 이제 문맥의 의미를 파악하시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자세하게 하위 항목을 KSA로 나눈 부분을 보실 건데요. 자, KSA가 제시가 되어 있죠. KSA는요, 여러분, 각 NCS 항목, 하위 항목에 모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KSA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는 학습을 해서 배우는 이론 부분입니다. S는 지식에 기반한 경험과 기술이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그 A는 지속된 경험이 축적된 태도, 즉 일상적 경험에서 나오는 태도를 뜻합니다. NCS 시험의 목표는 뭐냐면요, 여러분. 신입사원을 뽑았을 때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느냐 이겁니다. 근데 월급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뽑아다 놓고 뭐 일주일간 일을 시켜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하면 쓰고 일을 못하면 너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 태도를 보고 사람을 뽑고 싶은데 필기시험만으로는 태도를 보고 사람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무엇인지 보려면 당연히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또 테스트를 하게 되잖아요. 결국엔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각 하위 항목에 나와 있는 이 지식에 관련된 부분을 기본적으로 익히시면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숙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위 항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이해 능력에서 태도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사의 지시문이나 메모를 읽을 수 있고요. 업무 처리를 위한 기술 매뉴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NCS 매뉴얼이나 이 마페에서는 문서 양식을 총 8개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기업마다 사용하는 문서의 양식이 다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거는요, 기준이기 때문에요. 그 기준이 되는 문서의 양식을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는데 훨씬 쉽게 푸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매뉴얼을 확인하려면 내가 도대체 어떤 매뉴얼을 읽는지 어떤 기술이 요구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문서의 종류에 따른 문서 읽기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문서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또 요구가 되겠죠. 그럼 이 문서에 나와 있는 핵심 내용을 어떻게 파악해야 되죠? 네,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어떤 문서에 어떤 양식이 어떤 식의 절차와 원리로 구성이 되는지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숙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지는 이 문서 작성 능력도 한번 보겠습니다. 문서 작성 능력은요, 업무 중 프로젝트나 연구 과제의 결과를 문서로 제시할 수 있음. 자, 여러분 회사 생활 하시는데 여러분들께서 보고서를 쓰시죠. 그게 바로 이 문서 작성 능력입니다. 보고서 또 발표를 하실 때 PPT, 프레젠테이션도 작성을 하시죠. 전부 다 이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 부분을 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하죠? 네, 문서 작성에 적합한 문체와 어휘를 사용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이 사람이 문체와 어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또 뭘 봐야 되죠? 그렇죠. 문서에 맞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그 유형을 알고 있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원리를 알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지식을 테스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문서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구두와 관련된 경청 능력입니다. 자, 경청 능력은요, 여러분. 조직 구성원과 회의를 할 수 있는 태도가 요구가 됩니다. 자, 회의는요, 여러분. 회사 내에서 팀장님이나 부장님의 주도와의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럼 발표는 팀장님이나 부장님이 하나요? 그렇지가 않죠. 보통 이 회의는요, 팀장님이나 부장님께서 보고를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럼 여기서는 발표는 내가 하면 이건 경청 능력이 아닌가? 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발표를 합니다. 그럼 이 발표를 팀장님께서 보고를 받죠? 그럼 팀장님께서 발표를 보고를 받으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발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시죠. 자, 이 피드백을 받는 부분에서 필요로 한 능력이 바로 경청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팀장님이나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피드백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이 도대체 뭔지 또 지식으로 넘어가게 되죠. 효과적인 경청 방법과 상대방의 말을 듣는 바람직한 자세, 지시 상황에 대한 적절한 반응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넘어가서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발표는 또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의사표현 능력에서요. 업무 중 상사의 지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동료와 정보 의견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때 당연히 자신 있고 단정적인 의사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간단 명료한 의사표현도 하셔야 되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죠? 네, 의사표현의 기본 원리를 또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 효과적인 의사표현의 방법 유형까지 알고 있으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비언어적인 의사표현이라고 나와 있죠. 네, 비언어적이라고 하니까 뭔가 조금 학교에 배웠던 전문 용어의 느낌이 나는데요, 여러분. 자, 비언어란 언어는 여러분 말이죠, 보통. 이 구두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비는 언어가 아니래요. 언어가 아닌 언어가 뭐가 있죠? 네, 그렇죠. 비언어란 여러분 제스처를 뜻합니다. 이 제스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말이 아니라 손짓과 이 표정 모두 이용하는 게 의사표현 능력에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의사표현 능력은 여러분들의 면접 상황에서도 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손짓을 이용해서 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외국어 능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초 외국어 능력이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문장과 문맥을 제시해서 의미를 파악해서 그 의미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정도만 제시가 되고요. 여러분들께 어려운 어휘나 문법 같은 거는 묻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간단한 외국어도 모르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부분은 공부는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K 부분은 숙지를 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외국어 능력, 그러니까 중학교 정도의 수준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태도가 요구가 되냐면 업무 상황에서 외국어로 된 메일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어로 된 자료를 읽을 수도 있다. 자, 그럼 당연히 또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까? 기초적인 외국어 회화 기술이 필요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라면 기초적인 외국어 회화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요, 여러분. 이 K와 S와 A는 모두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NCS를 공부하실 때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유기적으로 숙지를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 하위 항목은 봤고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읽을게요. 프레젠테이션의 성공 요인에 대하여 잘 나타내고 있는 K씨의 사례이다. 자, 여러분 별표입니다. NCS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례형 문제입니다. 사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례형 문제 사례이다. K씨에게 권할 만한 프레젠테이션의 성공 요인과 관련해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먼 것이네요, 여러분. 이거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요. 먼 것인데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문제를 푸는 건데요.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문제를 읽다 보니까요, 여러분. NCS는요, 여러분. 급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최대한 꼼꼼하게 지문을 읽는 게 문제의 정확성, 정답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꼼꼼하게 읽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꼼꼼하게 읽으면요, 여러분, 문제를 읽다가 문제가 뭐였지? 다시 올라가서 읽다가 이럴 확률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시는데 쓸데없는 행동을 줄이는 방법은 최대한 꼼꼼하고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색깔을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부분처럼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실 때 핵심 단어에 동그라미 표시하시거나 별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이 문제는요, 프레젠테이션의 성공 요인이라는 이 K, 즉 지식을 기본적으로 습득을 하셨다면 굳이 지문을 읽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저희는 한 문장만 읽어볼 건데요. K씨의 프레젠테이션 상황, 3년차 직장인인 K씨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자신이 없네요. 프레젠테이션 상황만 되면 겁을 내고 있네요. 실제로 프레젠테이션 도중에 심하게 떨기도 하네요. 자, 그럼 이분한테 필요한 성공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요, 보기 보겠습니다. 1번 여유 있는 마음이다. 2번 적당한 공포감이다. 네, 숙지를 하셨으면 바로 답이 보였겠죠? 공포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기본적인 요소가 뭐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적당한 긴장감입니다. 적당한 긴장감은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공포감은 절대 아니죠, 여러분. 자, 이거는요, 저희 교재에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의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문제를 푸는데 훨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 문제는 오답률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럼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 부분을 숙지하지 않아서 그렇겠죠, 여러분.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 K 부분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상기의 양식을 이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때 경유처와 수신처가 다른 경우, 자, 문제를 봤을 땐 처음에 작성하려고 한다 하고 봐서 문서 작성 능력인가? 문법 문제, 맞춤법 문제인가 하고 보니까 포인트가 뭐죠? 네, 그렇죠. 경유처와 수신처입니다. 그럼 보기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서를 경유처로 보내기 이전에 수신처로 먼저 발송한다. 뭐가 먼저인가를 묻는 문제네요. 여러분, 그럼 당연하죠. 경유가 있으면 도착, 그러니까 수신을 하기 전에 어디에 들려야 되죠? 경유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문서를 수신처로 보내기 이전에 경유처로 발송하는 게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 자, 실전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NCS 의사소통 부분에서 당부드릴 말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하고 의사소통 부분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제가 계속 강의를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인 1번, K와 S와 A는요, 여러분,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NCS를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이 KSA 부분을 숙지하고 가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사 표현 능력과 경청 부분은 구두로 제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문형 문제 또는 사례형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사례형 문제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또한 그래서 이 의사 표현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필기 부분뿐만 아니라 면접 부분에서도 활용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은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문제를 푸시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 저희 교재로 공부를 하셔서 합격까지 빠르게. 감사합니다. 이민지였습니다.